그러면 경기 호황과 불황이 왜 생겨요? 지금 질문 들어왔어. 경기 호황, 나도 이거를 갖다가 알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 자, 경기가 왜 호황이 되고 불황이 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 왜 호황과 불황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자, 이게 뭐냐? 나도 예전에 몰랐는데, 이게 연구를 해봤어, 경기가. 왜 경기가 불황과 호황을 계속 교차하면서 가는지, 왜 그 원인을 했어.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어떤 애들 유튜브에 나왔는데 어떤 양반이 그거를 잘 설명했더라고. 그 사이클을 갖다가. 자, 이게 우리의 주식시장에 어떻게요? 탐욕과 공포의 시기가 있어요. 그럼 탐욕이 막 끓을 때가 어떻게 호황기야. 그럼 공포에 막 쩌는 시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불황기야. 보통 그렇게 하죠. 뭐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떤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도 유튜브에 어떤 노인 양반이 그 얘기를 했겠다고. 자, 이게 호황이 꺾이는 타임이 게 중요해. 그걸 다들 알고 싶어해. 이때 어떠냐? 신용 파괴 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유튜브에 어떤 노인 양반이 그걸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걸 하니까 이걸 갖다가 신용 파괴 현상이라고 해요. 호황에서 갑자기 어떻게 막 주가가 막 급락을 해. 우리가 보통 경기가 호황을 누리다가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완만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급격하게 대부분 떨어져. 그죠? 경기를 갖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뜨리는데 급격하게 대부분 떨어져. 그럼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그 어떤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때가 되게 신용 파괴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 그걸 신용 파괴 작용이라고 하더라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나 봐. 신용 파괴, 쉽게 말하면 투자를 빚져가지고 투자를 겁나게 아파트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상가도 사고 투자를 상가도 하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별별 거 샀어, 투자를.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대부분의 이런 기관 투자나 이런 데는 어떻게 자기 돈만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다 써.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한 거야.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근데 어때요? 이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신용 파괴 작용이라는 게 일어나. 그러면 이때 어떻게 아파트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대폭락을 해. 이때 폭락을 해. 신용 파괴 작용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일종의 버블이야. 버블이 낀 거는 호황이고 버블이 쭉 빠진 게 불황이야.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호황일 때 갑자기 급락하기 전에 그때 타이밍을 다들 알고 싶어. 그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너무 당연하죠. 호황일 때 다들 주가가 다 올라가 있어. 그럼 그때 주식 팔고 빠져나오고 내가 빠져나오면 그때 급락을 해. 나 그거 알고 싶어 하잖아. 그죠? 막 급락하기 직전에 그걸 알아내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그게 모든 자산 시장이 급락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신용 파괴 작용이라고 해요. 자, 신용 파괴가 뭐냐? 쉽게 말하면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어. 주식도 투자하고 아파트도 투자하고 상가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했어. 이빠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격은 안 오르고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안 올라. 그리고 대출 이자는 내가 낼 능력이 안 돼. 투자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쉽게 말하면 신용 불량자들이 나와. 은행 대출 못 갚아가지고 신용 대출자들이 나와. 이게 뭐야? 이게 신용 파괴 작용이라고 해. 그러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 요게 신용 파괴 작용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저기 신불자들이 늘어나고 저기 대출금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신용 파기장이 일어나는가요? 보통 그때 일어나. 왜? 자산시장에 돈이 빠져나가. 그때 쑥 빠져나가. 신용 파괴적이 일어나면 너무 당연하죠. 아 씨발 저 또 투자했는데 이거 오르진 않고, 아 씨발 은행에서 존나게 이자 오른다고 막 저기 협박질하고 막 원금 갚으라고 개 막 저기 매일마다 와가지고 닥달을 내. 그러면 어떻게 돼? 씨발 저 또 저 말 듣기 싫어서 어떻게 팔아야 돼. 그럼 누군가 팔기 시작해. 그렇게 최고봉의 자산값이 올라갔을 때. 그럼 누군가는 최고봉의 가격의 주식이든 부동산은 최고 가격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은행 대출 이빠이 데스 어떻게요? 저기 이게 해가지고 저기 쉽게 말하면 아파트하고 주식을 사놨어.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그냥 못가지 그냥 저기 닿을 때까지 다 이빠이 받아가지고 아파트 주식을 사놨어. 근데 어떻게 여기가 상투야. 상투 때 산 거야. 이빠이 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통 우매한 개미들이 다 이때 들어와. 상투를 그래서 개미들이 잡는다는 소리가 이거야. 그럼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빠이 돼서 최고 비싸.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제일 비쌀 때였어. 그때 이빠이 들어와. 어떻게? 은행 대출을 겁나게 저기 끼고 겁나게 들어와. 대출을 겁나게 받고 어떻게? 이빠이 오른 주식하고 이빠이 오른 부동산을 갖다 사 제껴.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월세나 수익이 배당금 나와도 영 시원찮은 거야.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이빠이 많이 맞고 신용이 낮고 벌이가 없는 사람들부터 어떻게 돼요? 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받아요. 뭔 독촉? 이자 내라고. 이자를 못 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자를 못 내.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명씩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자가 생기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신용 파괴 작용이야. 그러면 내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줘야 돼 뒤에. 근데 누군가 나보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있다가 그때 자산가격이 꺾여. 왜? 이유는 간단해. 이때 패닉 현상이야. 야, 신용 파괴 작용 다음이 대중들의 패닉 현상이야 이게. 자, 호황기가 산을 딱 이게 했어. 근데 꺾여. 그 꺾이기 직전에 일어나는 게 신용 파괴 작용이야. 이게 신용 파괴 작용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 자산값이 막 폭락을 하는 거야. 막 떨어지는 거야. 수직으로. 자, 이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패닉에 빠져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되나. 그러니까 더 빨리 떨어져. 그 다음이 어떻게 해요? 패닉 현상 작용이야. 그럼 불황과 호황은 어떻게 하냐? 호황기 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 너무 당연하죠. 자기의 능력 이상을 대부분 소비를 해. 그럼 그거는 언젠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깜빡할까?